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전주 영하 3.2도, 익산 영하 5.2도, 무주 영하 8.5도를 보이는 가운데 무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 춥겠습니다. 전주의 한낮 기온이 3도에 머물겠고 무주 2도, 진안은 1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어제 자정부로 만료됐습니다. 검찰 수사도 일단락됐는데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등이 법정에 섭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 2월 경선을 앞두고 잼버리 유치 등 홍보 동영상 주소가 담긴 문자 메시지 40만 통가량을 도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고 다음 달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TV토론회에서 직원들의 인사 만족도가 90%를 넘나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됐는데 실제 설문 결과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더한 응답률이 69%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차례 재판을 치르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시절 친구에게 불법 대출을 해준 배임 전과에 대해 조합 대표로서 부득이하게 책임을 진 것뿐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해 7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항로 진안 군수는 최근 선물 살포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공범이 기소되며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 다시 법정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송 지사를 비롯해 모두 13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검찰은 기소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장들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전북 지역 선거사범은 모두 308명. 이 가운데 검찰은 구속기소 2명을 포함해 154명을 재판에 붙였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인물 중 중도 낙마자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선물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항로 진안 군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어젯밤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와 홍삼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이 군수와 공모해 최근 2년간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 500명에게 수천만 원어치 홍삼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주도한 이 군수 측근 박모 씨가 앞서 구속 기소된 가운데 또 다른 관련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는 전라도의 역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착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또 악취 문제도 골칫거리여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발주한 용역은 모두 575억 9천만 원. 이 가운데 전북업체가 계약한 건 2억 7천만 원으로 0.5%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는 조달청 의뢰 계약이라지만 10개 기관이 발주한 1,020억 원의 용역 가운데 지역업체 계약분은 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를 앞둔 만큼 아직은 미흡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상생 발전과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구성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 부담을 위한 전북 도 차원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외신과 보수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졌지만 악취 문제 역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혁신도시의 외연을 넓히고 인접한 김제 용지에 축사와 축산 분뇨시설을 이전하거나 폐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시즌2 계획하에 이전 분야와 폐업 보상 비용을 확보한다면 축산농가는 충분히 하부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지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넘은 상황.
하지만 혁신도시의 파급 효과를 키우고 추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멉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정부가 각 시도의 대형 공공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북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이 최우선적으로 포함되길 바라고 있는데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공공사업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른바 예타를 통과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대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내에 일단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타 면제 사업 발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해를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역 안배 같은 선정 기준을 두고 선정 작업이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북에서는 3개 사업의 면제를 신청했는데 1순위 사업인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에 차질을 줄까 걱정입니다. 문제는 각 시도가 2개 내지 3개의 사업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어느 도를 특별하게 많이 해주고 어느 도는 전혀 안 해주고 이제 이런 고민이 지금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는 새 예산안에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를 담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을 뿐입니다.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신공항 조성 절차는 늦어지고 2023년 잼버리 전 완공은 힘들게 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광역상수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금이 오른다는 여론에 밀려서 번번이 무산됐었는데요. 하지만 익산시가 주민 부담을 더는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광역상수원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완죽은 고산면 오보에서 익산시 신흥정수장까지 이어지는 수로입니다. 익산시는 농업용수인 오보물을 정수해 주민 28만 명 가운데 53%인 15만 명에게 수돗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오보 대신에 광역상수원인 용담대 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원 도입은 지난 2014년 이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요금 인상이라는 벽을 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신흥정수장을 이용해 수돗물을 공급받을 경우 톤당 217원을 부담하지만 광역상수원은 톤당 413원으로 더 비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오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38km 수로가 개방형이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도 광역 상수도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광역 상수원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 부담은 시가 보조해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일반 예산으로 2, 3년 동안은 부담을 해주면 월에 20톤을 쓰더라도 한 2,500원 정도 인상 요인밖에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큰 부담이 없고 5년째 이어진 해묵은 광역 상수원 사업. 이번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성탄절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전북을 찾습니다. 가수 장은숙은 데뷔 40주년을 맞아 전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무대에 오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매혹적이고 깊이 있는 음색이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 성탄절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전북을 찾습니다. 지난해 전주에 이어 올해는 익산에서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성탄절 선물을 전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최고의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웅산 프로젝트 밴드와 함께 완벽한 앙상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활동하는 가수 장은숙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 나눔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데뷔 40주년을 맞은 장은숙은 한국의 보니 타일러라 불리며 깊은 울림이 담긴 목소리를 뽐냅니다. 가요와 재즈, 올드팝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세계가 기대됩니다. 춤을 춰요 못 잊어 이런 저의 그 노래만이 아닌
또 어떤 색다른 장르로 어떤 남의 노래라든가 또 어떤 팝송 또 혹은 또 락으로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수천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사진 동호회 사진 배틀이 세 번째 전라북도 회원전을 갔습니다. 풍경과 인물, 다큐 등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의 작품들이 이번 일요일까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완주에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벌써 11년째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다녀갔습니다. 어제 용진읍 행정복지센터에 쌀포대 30가마니와 편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어려운 이웃을 챙겨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완주에 쌀을 기부한 건 올해로 벌써 11년째입니다. 군산에 있는 흥양산업과 삼성종합물류가 각각 1,000만 원과 3천만 원의 성금을 군산시에 기탁했습니다. 군산시는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에서 5.7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이 오늘까지 남원시청에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전시회에서는 남원 목공예품 할인 행사도 진행됩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공예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원 목기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휴일과 야간 시간제 보육료와 야간 초등 돌봄 서비스 이용료를 시간당 4,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보육료 인하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용지의 분양률이 41%로 올해 목표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입주 의향이 높은 9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품 클러스터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63곳으로 19곳이 공장을 준공했고 8곳이 공사 중이며 24곳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라북도의 일부 출연기관과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2%를 지키고 있지만 남원의료원은 1.61%에 불과하고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북교육청의 경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3억 2천여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각 분야 전문가들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국잼 군산공장 후속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정책 10대 아젠다와 3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라북도에 제시했습니다. 한 해 전북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북의 출생아 수는 17,228명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11,348명으로 10년 만에 34%나 줄었습니다. 14개 시군에서는 무주와 장수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 기간의 합계 출산율은 1.38명에서 1.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쓰레기와 관련한 현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동 처리반을 운영하고 365일 광고물팀을 가동해 난립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식 단속반을 배치해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16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익산시에 500만 원, 고창군과 부안군에 각각 300만 원 등 모두 1,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김태경 회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전문건설인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